1285번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A제곱이 바로 주어져 있네요. A제곱 행렬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이 PQRS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행렬의 곱을 보면 단위 행렬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실수처럼 우리가 전개를 그대로 할 수가 있죠. 실수에서 곱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좌변의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 보입니까? 우리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 제곱 그리고 여기 부반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정리하면 무엇이 된다 했죠? 기억나나요? 바로 x 4제곱 바로 보기 차식이 됩니다. x 제곱 플러스 1이 된다고 했죠. 우리 제일 챕터 1에서 곱셈 공식을 배울 때 배운 내용이 되거든요. 오랜만에 나와서 조금 그렇겠지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2를 1로 보면 되니까 그대로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이 행렬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x 4제곱은 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1, 0, 1을 두 번 곱하면 요게 바로 x 대제곱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무엇? 바로 a 제곱은 주어졌으니까 1, 마이너스 2, 0, 1과 그리고 단위 행렬 바로 1, 0, 0, 1을 더해주면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요 것만 먼저 처리를 해보면요. 1행 1년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0이 되어서 1이 되겠죠. 1행 2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2행 1년은 0 곱하기 1, 0이고 1 곱하기 0이 0이 되어서 0이 되고요. 2행 2년은 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고 1 곱하기 1은 1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행렬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행렬의 덧셈이 되겠네요. 1행 1년을 모두 다 더하면 3이 되고요. 1행 2년을 모두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2행 1년을 모두 다 더하면 0이 되고 2행 2열을 모두 다 더하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PQRS 형태로 우리가 2 by 2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에서 P와 Q를 빼고 R과 S를 빼라. 즉, 행을 빼고 행을 빼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3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9가 되고요. 0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6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곱셈 공식이 바로 여기에 주어졌는 것만 알면 바로 이 a 4제곱은 이 a 제곱을 제곱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그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86번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다음 중 행렬 A의 99제곱과 같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단위 행렬이 있으니까 우리 실수 체계처럼 곱셈 공식처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좌변을 전개하면 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E가 바로 A와 E를 곱하면 A가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가 되어서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E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3E 제곱이 되죠. 따라서 행렬이니까 2 제곱이 2잖아요. 그죠? 2의 제곱이 2니까 3이라고 적어주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행렬을 표현해 줘야 되죠. 얘도 행렬이고 행렬인데 바로 3이라는 실수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1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2e가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a 제곱에
마이너스 3a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2e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e니까 바로 e가 되겠죠. 자, 이 행렬이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아니라 0행렬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은 되게 많이 본 거잖아요. 그죠? 오메가에서 바로 뭐와 동일합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꼴 0과 흡사한 내용이죠. 따라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x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양변에 바로 양변에 누구를 곱해주자? 바로 a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a 플러스 2에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요. 우변에는 곱해봤자 영행렬과 곱하니까 바로 영행렬이 되겠죠. 따라서 이 좌변의 식은 바로 변형 공식처럼 바로 문자 두 개짜리 바로 세제곱 공식이 되겠죠. 따라서 3자를 다시 불러오면 a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인데 2의 세제곱은 2와 같으니까 바로 a 세제곱 플러스 단위 행렬이 바로 영행렬이 되므로 그러므로 a의 세제곱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단위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묻는 게 A의 99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99는 바로 3의 배수가 되니까 얘는 A의 세제곱과 동일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어서 2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나 또는 무엇이 되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오메가와 연관이 있으니까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때는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자, 아래 식은 x 플러스 1을 곱해주잖아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고 양변에 자, 얘가 플러스면 a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87번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는 모든 성분의 합이 0이 돼요. 그리고 A 5제곱과 A 6제곱의 합이 자, 다음과 같은 식과 같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A 10제곱 더하기 A 11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5제곱, 6제곱이 한 칸 차이죠. 여기 10제곱도 11제곱도 한 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이 5제곱과 6제곱의 합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어떻게 A 5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면 A 10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A 5제곱이 필요하고 A 11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A 6제곱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전개하면 A 10제곱 더하기 A 11제곱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5제곱 더하기 A 6제곱을 자, 이 1차식 형태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 5제곱에 이 괄호 속이 바로 무엇으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E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실수배한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묶어내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로 묶어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이 A 다섯 제곱으로 전개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2배에 여기가 A 여섯 제곱에 바로 A 다섯 제곱과 1을 곱하면 또다시 A 다섯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A 여섯 제곱 더하기 A 다섯 제곱 그한 법칙이 성립하니까 또다시 이 부분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로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배에 자, 이 괄호 속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차식 형태를 되는 것을 1차식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면 4A에다가 바로
플러스 4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렬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행렬의 A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자 행렬의 실수배와 합차꼴의 성분의 합은 자 각각 행렬의 바로 성분의 합에다가 실수배와 바로 합차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의 바로 A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0이니까 그것을 4배 해줘도 얼마가 되고 0이 될 것이고 단위 행렬은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2가 되잖아요. 그죠? 1, 0, 0이니까. 따라서 그것을 내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식의 모든 성분의 합은 그 다른 행렬의 성분의 합 2에다가 4배만 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차수를 어떻게 11차 꼴되었는 것을 이 식을 이용하여 1차 형태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A 다섯 제곱으로 우리가 묶어낸다면 자, A 다섯 제곱 더하기 A 여섯 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차식을 이용하여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88번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자, A 33제곱의 2n 2열의 성분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바로 A제곱 이식을 가지고 A제곱을 한번 나타내보면 2A와 4E가 이항하여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E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A 33제곱을 알기 위해서는 자, A 행렬의 거듭제곱이 어떤 꼴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조금 어, 좀 편하게 쉽게 나타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세제곱이 이렇게 나타내 주니까 바로 A 제곱이 이렇게 나타내 주니까 A 세제곱은 바로 A에다가 A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E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4A가 되겠네요. 맞나요? 마이너스 2A 제곱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4이가 맞고요. 그죠? 자, 여기에서 전개를 해보면 여기가 플러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a가 돼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a 제곱을 이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a 제곱 자리에 또다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e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a가 되어서 전개해버리면 4a가 되는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 4a와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8e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a 제곱은 a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a 제곱을 이용해서 a 세제곱을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 8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물론 얘는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느냐 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 여기에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e 이꼴 0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자, 양변에 a 마이너스 2e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2e를 곱해 버리면요.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e가 되고 자, 우변은 영행련이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자, 왜 이렇게 곱했겠습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4e가 되고요. 맞죠?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a인데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2a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바로 자, 세제곱 공식이죠. 문자 두 개짜리 세제곱 공식이니까 A 3자를 다시 불러오면 A 세제곱에 2 세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이 좌변을 전개하면 이 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8e 세제곱은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 세제곱은 바로 뭐가 된다? 8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여러분들 버겁죠. 그래서 자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자 a 제곱을 구한 다음에 a 세제곱을 찾아보면 이렇게 8이라고 저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또 a 4제곱이나 a 5제곱을 구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a 세제곱이 8e가 되니까 a 세제곱에 8e가 되니까 자, a의 33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33제곱은 바로 이 식을 좌변 우변을 갖다 11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1제곱을 한다는 말은 8e 자체도 몇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11제곱을 해주면 자, 여기에서도 11제곱을 했기 때문에 33제곱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8의 11제곱에다가 2의 11제곱은 바로 무엇입니까? 2와 동일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8의 11제곱배에 단위 행렬이 1001이 되므로 맞나요? 결론적으로 2행 2열의 성분은 바로 1이 되는데 그 1을 몇 배? 실수배 8의 11제곱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2행 2열의 성분은 바로 8의 1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행렬은 각각의 성분을 8의 11제곱으로 해준다면 8의 11제곱 0, 0, 8의 1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므로 이행 이열의 성분이 바로 8의 11제곱이 된다. 바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이 항상 주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 a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e로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a의 행렬 a의 바로 2차식 형태를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뭐 해줄 수 있다? 다운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89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자,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개념보다는 어떤 뭐 문제풀이 방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A와 B를 우리가 더하거나 빼어서, 자, 어떤, 예를 들어서 단위 행렬의 실수배를 만족한다는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항상 무엇이 성립하느냐 하면 바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 이 증명하는 기법을 문제 풀 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 이것만 외우지를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라고 한번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단위 행렬 2라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자, A 행렬을 곱해 줄 것인데, A 행렬을 곱해 줄 것인데, 어디에 곱해 주느냐 하면, 바로 앞쪽에 바로 곱해 줄 것입니다. 즉, 행렬의 어느 부분, 왼쪽에 A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AA가 되고요. 자, 다음은 AB가 되고, 맞죠? 그 다음은 AE로 표현하면 되겠죠. 각각 행렬의 왼쪽 부분에 A를 곱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A는 A 제곱이 되죠. A 제곱이 되고, 그리고 AB가 되면서 바로 우변이 A 곱하기 E는 바로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AB의 행렬, 두 행렬의 곱은 자, A에서 A 제곱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A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양변에
A를 곱해주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곱해주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을 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곱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위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따라서 이번은 A에다가 어디에 이번에는 뒤쪽에 이렇게 A를 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BA라고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E의 뒤쪽에 A를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제곱이 되면서 BA가 되죠. 그리고 자, 우변은 단위 행렬과 어떤 다른 행렬을 곱하면 그 행렬이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BA가 또다시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어떻습니까? AB 행렬과 BA 행렬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어떤 두 행렬의 합이나 차가 무엇으로 나올 때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나오면 맞나요? 그 두 행렬은 바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여기 앞에 이 앞에 상수 실수배 두 배를 해줘도 똑같은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바로 A-B가 2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항상 AB의 곱과 BA의 곱, 이 문제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깨닫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지금 조건이 A-B는 2이고 AB 행렬이 영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AB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로 영인자이기 때문에 이 A와 B는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우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차에 대한 행렬을 구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물론 여기에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우리가 곱셈 변형 공식을 이용하여 3자 3자 띠버리고 맞나요? 앞에 그 제곱 맞나요? 곱해서 부호 반대 곱해서 부호 반대 그리고 뒤에 그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 B의 곱이 영행렬이니까 얘가 영행렬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A-B에다가 무엇을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행렬을 곱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A-B가 바로 무엇이니까 2이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무엇인지만 알면 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뭐 할 수 있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A제곱과 B제곱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 바로 A-B가 2이잖아요. 2인데 AB 행렬의 곱이 0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여기서 증명하듯이 바로 좌변에 각각 행렬의 왼쪽에 바로 A를 먼저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A 제곱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A를 곱하면 AA가 되고요. 여기 A를 곱하면 A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A를 곱하면 앞에 곱했으니까 실수배한 2는 제일 앞에 놔둬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니까 결론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AB가 바로 뭐가 된다? 2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B의 곱이 바로 뭐다? 영행렬이므로 그러므로 얘가 영행렬이기 때문에 A제곱이 무엇이다? 바로
2a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제곱은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2a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무엇을? b 제곱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b 제곱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b 제곱을 찾을지 이 식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b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모든 행렬에 바로 뒤쪽에 b를 곱해볼까요? b를 곱해버리면 ab가 되고 여기는 bb가 되면서 맞죠? 여기는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AB 행렬은 영행렬이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b제곱이 맞죠? 바로 2b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b제곱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2b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이 2a고 b제곱이 마이너스 2b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이 바로 2a가 되고 b제곱이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자, 실수배 2로 묶어주면 2배의 a 마이너스 b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주어진 a-b가 무엇과 똑같다? 2e와 똑같으므로 여기는 바로 2 곱하기 2e가 되어서 4e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앞에 부분이 바로 뭐가 되고 2e가 되고 뒤에 부분이 4e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8e의 제곱이 되는데 이 제곱은 e가 되겠죠. 따라서 무엇과 동일하다? 8e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e는 단위 행렬의 8배가 되니까 8, 0, 0, 8의 행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AD-BC가 되니까 AD를 곱하면 88이 64가 되고, 자, BC는 0이 되어서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따라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우리가 뭐 인수분해 공식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증명을 해봤지만 어떻게 바로 이 식에다가 앞쪽에 A를 곱해도 되고, 맞죠? 또 뒤쪽에 A도 곱해보는 습관, 또 앞쪽에 BBB를 곱해보는 습관, 뒤쪽에 BBB를 곱해보는 습관을 이 증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1290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2A 플러스 B가 바로 영행렬을 만들어주며 자 AB 행렬의 곱이 자 2배의 단위 행렬과 같다고 합니다. 따라 자 이럴 때 A의 6제곱 행렬과 B의 6제곱의 행렬은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데 그 실수배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 A 6제곱, B 6제곱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AB가 두 배의 단위 행렬과 같기 때문에 AB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주어진 식에 바로 뒤쪽에 즉 오른쪽에 누구를 곱해보자? 바로 B를 곱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양변에 무엇을 곱하는데? B를 곱하는데 바로 어디에? 오른쪽에 B를 한번 곱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A, B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두 배의 AB, 맞죠? B를 오른쪽에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B제곱이 되겠네요. B 곱하기 B니까. 자, 그러면 영역열에 B를 곱해봤자 영역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B의 곱이 무엇이기 때문에 얘가 두 배의 단위 행렬과 같으므로 네 배의 단위 행렬이죠. 네 배의 단위 행렬에다가 B제곱을 더한 것이 영행렬이므로 바로 여기에서 B제곱의 행렬은 마이너스 4배의 단위 행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B제곱 형태를 나타냈으니까 B의 6제곱은 어떻게? 바로 양변을 몇 배 하면 되겠습니까?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여기도 세제곱을 해주고 여기도 세제곱을 해준다면 B의 6제곱은 바로 마이너스의 세제곱은 마이너스고요. 4의 세제곱은 64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 행렬의 세제곱은 단위 행렬이 되니까 B의 6제곱이 마이너스 64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A의 6제곱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식을 가지고 또 AB가 2이니까, 그죠? 자, 조금 전에는 오른쪽에 B를 곱해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 바로 왼쪽에 왜 A를 곱해볼까요? 양변에 A 행렬을 곱해주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두 배의 a 제곱이 되고요. a를 왼쪽에 곱해줬으니까 ab 행렬이 되면서 영행렬에 a를 곱해봤자 영행렬이겠죠. 자, ab 행렬이 뭐라고요? 두 배의 단위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배의 a 제곱에 자, 두 배의 단위 행렬이 0이 되므로 자, 두 배의 a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두 배의 단위 행렬로 이해하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a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6제곱을 찾기 위해서 얘도 좌변도 세제곱, 우변도 각각 세제곱 해주면 좌변은 a의 6제곱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의 세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고 2의 세제곱은 2가 되어서 a 6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A의 6제곱과 B의 6제곱을 계산하면 되는데 A의 6제곱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고 B의 6제곱은 마이너스 64배의 단위 행렬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5배의 단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K의 단위 행렬이가 되니까 실수 K 값은 여기에 얼마로 말을 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65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이너스 6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행렬을 곱해줄 것을 무엇을 보고 이 두 개의 조건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서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91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자, 다음 두 식을 만족할 때 자, 이번에는 행렬 B제곱과 같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B제곱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B는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곱이 바로 2이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양변에 무엇을 곱해도 된다? b를 곱해도 뒤쪽에 b를 곱하면 b 제곱이 나오겠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a를 우리가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여기 우리 ab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양변에 b를 곱해 주겠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선생님이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b가 되고요. 오른쪽에 곱하죠. ab가 되면서 여기가 2b가 되겠네요. 2b. 자, 그런데 EB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B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A 제곱 B를요.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이 두 개는 먼저 처리해 봐도 되겠죠. 근데 A와 B의 곱이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2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도 또한 무엇으로 2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좌변은 이 식이 a 곱하기 2이니까 두 배의 a가 되니까 2는 생략할 수가 있고
플러스 여기는 또다시 두 배의 E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얘가 바로 다리 행렬과 B를 곱했으니까 B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생님이 B라는 것이 2A 플러스 2E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고로 B제곱을 찾으려면 B를 찾았으니까 2A 더하기 2E를 뭐 하면 되겠다? 제곱해버리면 되죠. 자, 그런데 단위 행렬이 있으면 실수처럼 곱셈 공식을 이용해도 되니까 앞에 거 적어보면 4A 제곱이 되고요. 자, 이 짠짠하면 바로 8AE가 되죠. 그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2E를 제곱하면 4E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4A 제곱에 8A가 되고 여기는 바로 4E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A와 E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바로 이 무엇을 이 A 제곱을 또 무엇으로 1차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 바로 A 제곱이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E로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A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E가 되니까 바로 A 제곱 자리에 무엇을 마이너스 A 플러스 E만 대입해 보면 이 식이 간단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4A인데 플러스 8A가 있으니까 4A가 되고요. 4E가 있고 4E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8E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제곱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4A 플러스 8E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문자를 어떤 행렬을 곱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 제곱 B니까 A 곱하기 B인데 무엇으로? 자,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안 하지만 결합 법칙이 성립하므로 이렇게 뒤에 있는 A 곱하기 B는 먼저 2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92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자 100이니까 이게 바로 단행렬이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바로 무엇이다? 단위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단위 행렬.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보세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와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과 똑같겠죠. 마이너스 1의 실수비를 우리가 앞으로 뽑아내면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A 세제곱은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된다는 말이고 B 세제곱도 무엇이다?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1289번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나요? 자,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하거나 뺏는 게, 자,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된다는 말은 바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이 A와 B의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정면까지도 했죠. 그죠?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양변의 앞쪽에 무엇을 A를 한번 곱하고 한 번은 뒤쪽에 A를 곱하면 AB와 BA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요. 여기는 합이 나왔고 여기는 각각의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바로 곱셈 공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변형 공식을 생각해도 되겠네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합의 세제곱에서 맞나요?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바로 합과 무엇을 곱을 곱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바로 다른 식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죠.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했고, B 세제곱도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 B는 단위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의 세제곱은 단위 행렬이 되겠죠.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 되니까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 단위 행렬과 AB의 곱은 바로 단위 행렬을 생략하여 AB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항해버리면 3배의 AB는,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어서 바로 3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코로 AB는 무엇과 똑같다? 바로 단위 행렬과 같다는 것입니다. AB가 단위 행렬이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BA 또한 무엇이 된다? BA 또한 단위 행렬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AB와 BA의 바로 행렬의 합은 각각이 단위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과 단위 행렬을 더하면 되니까 2배의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 행렬은 1001이니까 각각 성분을 2배 하면 2002가 되어서 바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바로 AB 행렬의 합이나 차가 어떤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된다는 말은 바로 그 AB 행렬은 각각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